안녕하세요. 정재엽입니다. 예, 저희 브로셔에서 일단 한 장 넘기셔서요. 저희 차별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차별점을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고3을 가르치면서 어떤 거를 좀 느꼈는지, 그래서 어떤 수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단 전범위 완전 학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띠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어느 학원이나 가면은 다 전범위를 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전범위를 다루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선생님들마다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포인트가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특정 주제를 너무 과도한 비중으로 가르친다거나 또는 뭐 어떤 해석의 도구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그 해석으로만 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 풀이를 할 때 저게 최선의 풀이가 아닌데 저렇게 풀고 있네. 내지는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은 저 그 수업에서는 이 단어는 아예 안 나갔는데요. 막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좀 느낀 게 결국에는 이번 수능 그리고 다음 수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수능에서 사고력이 강조가 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또 이전에 안 나왔던 단어들, 약간 마이너한 단원들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는 판이 깔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범위를 완전하게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까지 마이너 했다고 해서 올해도 마이너 할 것이다. 이런 거는 조금,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범위를 완전하게 학습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단원들마다 뭐 어떤 한 가지 도구를 가지고 막 어거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단원들마다 조금은 학습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단어에선 이런 풀이, 이 단어에선 이런 풀이 이렇게 다양한 풀이법을 가르치면서 완벽하게 공부를 이어나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질문을 처리하는 반입니다. 맨 끝에 보시면 좀 파격적일 수 있는데요. 타 강의, 타 교재의 질문들도 다 받아줄 겁니다. 이게 뭔가 약간 강사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일이긴 한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3 때 이제 고1, 2 수학이랑 또 되게 많이 다른 게 또 고3 대형 수업 가면은 막 화려하고 막 애들도 많고 좋아요. 거기에서 오는 동기부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1, 2 때 받았던 그 쫀득한 관리를 받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이게 질문 처리나 또는 과제에 있어서도 사실 고3 때 뭐 과제 안 해간다고 해가지고 강사가 막 불러가지고 얘야 너 어쩌려고 그러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좀 타이트한 관리 같은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1, 2 때 내신 수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3 수업에도 좀 적용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해가지고 뭐 후에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질문에 대해서도 모든 질문을 다 처리할 겁니다. 수원, 수투, 미적 가리지 않을 거고요. 확통기하도 다 할 겁니다. 아직 뭐 내신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모든 과목에 타 강의, 타 교재 상관없이 모든 질문을 다 받아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아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고3 수업에선 좀 이례적이지만 11시까지 제가 직접 데리고 클리닉을 할 거예요. 이거 고1, 2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3 돼가지고 오케이 너네 이제 클리닉 없어. 자 10시 되면 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학습 습관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진짜 반발 되게 심한데 지금도 계속 11시까지 꼬박꼬박 클리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거 참여 안 하는 친구들은 학부모님 확인이 됐을 때만 이제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뭐 수업 전후, 그리고 전화 문자로 항상 질문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직접 처리하는 거고, 뭐 조교쌤을 통해서, 야, 조교쌤한테만 질문해, 이게 아니고, 사실 조교가 아무리 훌륭해도 제가 좀 더 낫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직접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질문이 많이 몰리는 시간, 이럴 때에는 당연히 조교 배치해가지고 병행해서 갈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클리닉에는 제가 들어가 있고요. 뭐 주말에 자율 클리닉 이럴 때만 뭐 이제 조교가 좀 전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학습 코칭을 진행한다. 이게 관리 측면인데요. 대치동에서 고3 수업 들으면 정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사실 어머님들께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자료도 많고 좋은 강의들이 이제 조금만 가면은 항상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특히 고3 되면은 굉장히 좋은 강의들 많고 좋은 컨텐츠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아이들이 그거를 적합한 시기에 적당한 자료를 소화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오히려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자료를 이제 어떻게 우선순위를 설정을 할 것인지, 또는 뭐 수학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 간에도 어, 그 밸런스가 중요할 건데, 예를 들면 현역들은 제가 가르친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도 그렇고요. 올해 이제 대학 가는 녀석들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보면은 수학에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현역들이 어디서 무너지겠습니까? 요즘 국어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현역들 중에 막 국어 싫어하고 하는 애들은 이게 누가 밸런스를 잡아주질 않으니까 국어를 점점 양을 줄여나가요. 지가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재밌는 것만 계속하고 막 수학만 막 이제 막 교육과정 안 나오는 막 과하게 어려운 거 막 파느라 국어 안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학습 코칭을 누군가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 말은 잘 안 들으니까 또 항상 맞는 말을 해주셔도, 그러면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멘토링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습의 방향과 양, 우선순위, 이거는 수학 내에서도 그렇고 수학 외에 타 과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과목 간 밸런스 조정,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전문가의 터칭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인지를 못해요. 아, 내가 지금 수학을 과하게 안 하고 있구나. 또는 뭐 내가 수학에 과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과목들이 뭐 이제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본인이 시간 카운트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멘탈 부분은 사실 제가 해주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선배들이 얘기해 주는 게 찍방이거든요. 특히 현역으로 한 방에 대학 간 선배들 불러다가 그 선배들이 얘기해주면 애들이 똘망똘망하게 다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학 방금 간 녀석들은 방금 전까지 뜨끈뜨끈하게 지가 겪고 있던 고민들이니까 이게 생생하게 잘 공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면서, 멘탈까지 신경 쓰면서 갈 거고, 그리고 사실 현역 고3이 어려운 거는, 이게 내용상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엄마 나 미적분 너무 어려워. 엄마 나 화투 너무 어려워. 그거는 공부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은 정보가 너무 많고 시간은 줄어가고 압박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압박이 들어오면은 그 압박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할 거 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꾸 그 압박 때문에 계획이 어그러지고, 또는 잘하고 있는 계획을 괜히 막 수정하게 되고 막 이런 시행착오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게, 사실 현역 고3의 적은 그거죠. 멘탈, 과한 정보, 그리고 또 막 뭐 하고 있으면 꼭 옆에서 친구가 와서 한마디씩 하거든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괜히 얘기하고. 막 나는 잘 좋다고 다니고 있는 학원인데, 야, 그 학원 별로래. 막 이러고. 뭐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고 흔들리기 너무 쉬운 거죠. 갈대처럼 막 흔들리죠. 그럼 이 와중에 좀 누군가가 하여튼, 아, 저 사람 말은 그래도 좀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것 같아. 할 만한 좀 멘토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학습 코칭을 진행을 한다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 말씀드리고 나면은 집에 가면은 약간 후회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말을 뱉어놨으니까 지키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업 때 굉장히 바빠요. 저는 이제 쉬는 시간이 없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애들 가서 괜히 한 번씩 찔러보고, 너 숙제 뭐 얼마 했어? 한번 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현역 고3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세 가지 짚어드렸는데, 제가 꾸리려고 하는 반이 좀 어떤 이미지로 잡히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꾸리려고 하는 바는 현역을 수능에서 한 번의 대학을 보내기 위한 반이에요. 그러니까 현역들이 을에 갖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해서 마련하는 반이고요. 사실 뭐, 저 수학 잘합니다. 저 수학 이렇게 잘합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 없고,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동네 선생님들 다 잘하시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포인트로,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제가 이건 최고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현역을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겠다. 요런 취지의 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세요. 정규반 안내부터 드리면요. 수능 100점 목표반, 그리고 플러스로 한 방에 간다. 재수 없이 간다. 요 느낌이고요.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 그리고 10시에 수업 마치면 11시까지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즌2는 3월 6일에 개강이고요. 지금 시즌1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위권 반이다 보니까 성적표 제출 또는 입반 테스트를
치러야 됩니다. 성적표 제출은 내신 1, 2등급 또는 모의고사 1등급이고요. 1학년 거 말고 2학년 거 기준으로입니다. 이번 테스트는 미적분 20문항 50분을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차별점 넘어가서 시즌2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면요. 볼션은 상대적으로 앞쪽에 이게 있을 겁니다. 목표는 최고 수준의 문제 해결력과 엄밀함을 쌓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 시즌 1,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어떤 걸 했냐면은 기출들을 다시 한번 완전 학습을 하고 그리고 개념들을 다 짚어나가는 과정을 겪었어요. 미적분을 지금 방학 시기에 처음 보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만 이 녀석들이 처음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개념을 잡아 나갔고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3 대형 강의들이 보통은 풀이법, 스킬들 이런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념에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개념을 차근하게 잡아 나가는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전범위, 미적분의 전범위를 다루면서 특히 수원2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리마인드 시키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어서 기출 그리고 개념을 탄탄하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시즌1에서 시즌2에서는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교재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이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시즌1에서 닦아놓은 개념과 기출을 실전 문제풀이 테크닉과 연결하는 과정을 가질 건데요. 이 문제풀이 테크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폄하를 합니다. 정석으로 풀어야지 어디 테크닉을 들이밀어. 테크닉은 약해. 변형에 약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지. 실전에서 누가 그거를 교과서처럼 풀고 있나? 시간 내에 풀려면은 테크닉 써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테크닉 필요하다고 봅니다. 테크닉을 알아야 돼요. 단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네. 원리까지 학습을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가 쌓아 올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실전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수능장 가서 푸는 진짜 그 풀이법들을 익혀낼 거고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50분 미니 모의 수능을 볼 거예요. 100분짜리 시험을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왜냐면 100분짜리 시험 보고 해설하면은 뭐 사실상 수업을 뭐 진도 나가는 거 거의 못 하거든요. 근데 나중 가면 그게 필요하죠. 근데 지금 시기에는 체급을 키우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은 약간 간략하게 보는 걸로. 다만 지금 시즌 1에서는 35분, 40분 테스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조금 늘려서 50분 테스트 가면서 수원, 수투, 미적 각각 6, 6, 8문항 넣어가지고 20문항 갈 건데요. 이렇게 되면 수능보다 밀도가 높은 시험이 됩니다. 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시킬 거고요. 특히 시즌2는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갈 겁니다. 3, 4월에는 수원, 수투, 미적의 전반부를 조금 더, 그 다음에 5, 6, 7월에는 후반부를 조금 더 다룰 건데, 당연히 여기에서는 조금의 그 유도리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수원의 가장 뒷단원이 미적분의 가장 앞단원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칼같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내용은 묶어서 테마별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봐서는 이제 단원 분류 자체는 앞뒤로 조금 나눠진 느낌이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게 50분 미니 수능은 100분짜리가 과해서도 있지만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내신이 아직 남아있죠. 내신 아직 놓지 않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내신은 보통 이제 50분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50분 사이즈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고3 내신 중에 수원, 수투, 미적을 다 섞어서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내신 준비하는데 굉장히 찰떡이겠죠. 네. 거기에다 더불어서 어떻게까지 할 거냐면은 수능에는 서술형이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지는 당연히 선택형과 단답형으로 구성됩니다만 단답형 중에 일부 문항은 서술형 작성을 원하는 친구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서술형 작성을 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내신에서 서술형 시험이 있는 서술형 평가가 있는 학교들 친구들은 그 서술형 작성하고 제출을 하면은 제가 그걸 첨삭을 해서 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수업 자체는 내신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3에 대해서는 이제 7월 이후에 모든 내신이 마무리되고 나서 완벽하게 수능에 집중할 수 있을 때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한 훈련 요소들을 적어놨는데요. 사실 이거는 타 강의들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타 강의들이랑 다른 점은 실전 훈련을 진행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 시기에 진짜 아이들이 멘탈이 오락가락해요.
어제는 웃었다가 오늘은 울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 잡는 거, 과목간 밸런스 잡는 거, 그리고 질문 처리 이런 것들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요. 실제 수능 모의고사, 실전 수능 모의고사 계속 풀면서 엔제 풀려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시험의 양을 분량을 늘릴 겁니다. 그래서 두 세트를 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한 세트 푸는 날, 두 세트 푸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한 세트 푸는 날은 뭔가 내용을 좀 채워 넣어야 될 때는 한 세트 푸는 거고, 두 세트 푸는 날은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두 세트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100분짜리 보고 70분짜리 보고 이렇게 할 건데요. 제가 현역에서 그 변수 제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100분 제고 풀어가지고 나 100점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위험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수능장 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디버프를 받죠. 본인의 기량이 절대 안 나와요. 근데 현역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로 뭐 체감해 본 적은 없으니까 듣기만 했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는 이 타임어택 시험을 50분까지 줄여서 갈 겁니다. 50분까지 줄여서. 그럼 뭡니까? 내가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도 그렇게 해서 50분을 날려도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시즌 3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제가 고3 현역 수업에서 어떤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재수 없이 바로 학교에 붙을 수 있으려면, 대학에 붙을 수 있으려면 어떤 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